미국 경제와 달러, 패권의 미래, 공포와 진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보유국인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과연 이 소문은 사실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경제는 정말로 파산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공포의 근원을 파헤치고 미국 달러가 가진 절대적인 힘과 그 미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일부 공포의 시장, 미국 국채 매각 소문의 진실. 지난 몇 년간 금융시장에는 한 가지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중국은 약 8천억 달러, 일본은 1조 1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채권국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채권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채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국채가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면 가격은 폭락하고 국채 금리는 반대로 폭등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이는 미국 경제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소문은 금융시장의 심리를 흔들어 헤지펀드 같은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세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일본이 자살 행위에 가까운 미국 국채 대량 매각을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2부 달러 패권의 역사, 브레튼 우즈부터 페트로달러까지 미국 국채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된 배경에는 달러가 가진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입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달러를 금과 연동시키고 다른 국가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었고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또 다른 전략을 통해 달러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어 석유 거래를 오직 달러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되자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미국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지는 듯한 특별한 권한, 즉 터무니없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고 달러를 찍어내어 전 세계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라면 이미 경제가 파탄났을 상황에서도 미국은 달러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버텨왔습니다. 3부 왜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 수 없는가?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국은 왜 미국 국채를 마음대로 팔 수 없을까요? 첫째, 자폭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40년 이상 쌓아 올린 막대한 외화 자산은 대부분 미국 국채와 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한꺼번에 팔아치운다면 미국 국채의 가격은 폭락하고 중국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또한 함께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40년간의 경제적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둘째, 경제적 자해 행위입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경제를 붕괴시킨다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사라져 중국의 수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셋째, 환율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를 시장에 풀면 이는 곧바로 위안화 강세로 이어집니다.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는 중국 스스로 자신의 경제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됩니다. 넷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무제한적 능력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국채를 팔아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
그 국채들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채 금리의 폭등을 막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위안화 강세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사부 신뢰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등장. 그렇다면 미국은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금융 위기는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입는 가장 큰 손실은 신뢰의 상실입니다. 미국이 무역 분쟁과 경제 제재를 위해 달러를 무기화하는 행위는 전 세계에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뜻을 달리하는 국가들은 언제든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점차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하는 브릭스와 같은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달러를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염증을 느낀 동맹국들조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자 일본과 다른 국가들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 CPTPP를 만들어 규칙 기반의 무역 질서를 스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변곡점에 선 세계 경제. 미국 국채 시장은 당장 무너질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달러가 가진 절대적 힘의 원천이 바로 전 세계의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관세와 제재로 이 신뢰를 계속해서 훼손한다면 달러 패권은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분명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순히 외부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